예,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박은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 제가 아는 세 명의 은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회의원 박은정, 검찰인 임은정, 김현장인 진은정. 그게 아니라 우리 박은정 의원께서 약간 여름공주라고 소문이 나갖고 분위기 좀 약간 부드럽게 만들자고 드리는 말씀이셨는데 웃어주시지도 않네요. 웃었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은 그날 방송 바로 직전에 방송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한테 집중을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이 병들었던 거예요.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준비했던 멘트를 완성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 검찰인 임은정, 김현장엔 진은정 있다. 자, 이만 보이는 건 웃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주셔야 웃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최근에 박은정 의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조회수 폭발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날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 박은정 의원을 그렇게 막 볼 일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가 새날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따로 이렇게 그 인터뷰만 주말에 나갔는데 조회수가 뭐 거의 한 50만 육박하네요. 아,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가장 시원하게 윤석열을 때려잡는 박은정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일찍이 이분 잘 싸웠기 때문에 박은정 후원회는 이미 마감이 됐고요. 박은정 TV 채팅창 상단에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박은정 TV는 네. 저희가 이제 의정 보고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계정을 없애라고 제가 비서관들한테 그래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서관들이 보좌진들이 안 없애고 계속 거기다가 뭘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탄핵하십시오. 구독을 안 하셔도, 왜냐하면은 그 일이 TV를 만들면 또 그게 비서관 일이 되어가지고 네.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방 일이 많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구독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원금도 보내지 마라, 구독도 하지 마라. 정말 시크하세요. 다음에 제대로 네. 다시 만들면 그때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드리냐면은 국회의원분들이 본인들이 스피커가 필요할 때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튜브 키우면 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힘을 좀 얻게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라는 게 지난주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기상,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9명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유일하게,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까지 이렇게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단 공동대표, 실제로는 이제 법조인들이 이제 여기 공동대표도 하고, 거기에 실제로 이제 변호사이신 거죠? 네. 윤석열 측과 이제 법리 대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어쨌건 박은정 의원을 여기에 모시는 거 보니까 뭐 국회 차원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탄핵 소추단의 이제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하는 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는 소추단에 소속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대리인단은 이제 변호사들로 구성이 됐고, 대리인단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전 내곡동 사저 특검, 이렇게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네. 대표이시고, 나머지 지금 그 변호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다 합류하셔가지고 소추단과 소송 대리인단이 되게 빵빵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그 이 소추단 회의 첫 번째 할 때 저를 법사위에서 가장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아주 어깨 으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월요일 날 9시 방송에 계속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 밖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박은정 한번 데리고 나올까?
그래서 되게 한번 잘하는데? 네 같이 출연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추위원 집중하신다고 방송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지난주까지 이제 아쉽습니다. 당분간 한 2개월 정도는 방송 네. 안 나오는 걸로. 그래서 제가 따로 모신 거예요. 저번과 이번에. 다음에 꼭 한번 같이 네. 하고 싶습니다. 그 정청래 위원장 보면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면 놀랍지 않아요? 놀랍고 정말 잘 싸우시고 사실은 이제 탄핵보다도 법사위가 검찰 정권 싸우는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정청래 위원장님만큼 잘 싸우는 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법조인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가끔씩 법사위 보면은 법조인 출신들을 막 이렇게 법으로 지적하는 거 네.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지금 법사위 국힘 의원들이 그 국회법 들고 다니고 있어요. 공부한다고. 그런데요, 저 윤석열 탄핵 소추단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총 11명인 거죠, 국회의원들만. 네, 이분들 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소추단 국회의원들은 이제 윤석열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그동안 핵심 증인들이 그 상임위 같은 데 나와가지고 핵심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지시를 받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요. 그런 걸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하고 국회 속기록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 분담을 하고 앞으로 이제 또 소추 과정에서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법률적인 혹은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전 과정이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매일매일이 역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역사적인 이 심판에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도 될 거고 정말 비겁한 거죠. 내란 범죄에 대해서 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란을 옹호하는 맞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지난 85명이 탄핵에 지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인지 저는 맞습니다. 매우 한심하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옆자리에 주진우 앉아 있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 앉아 있죠. 항상 느끼는 건데 사실요. 검사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밖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근데 국회에 오면 실력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친윤이라고 불렸던 그 검사들 몇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국회로 오면은 실력이 드러나는 게 느껴지고 박은정 의원도 검사일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국회 법사위들이 어디든 가서 활동하는 거 보면 실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윤석열이 쓰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은 사람을 쓰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정확하세요. 거죠. 네.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예스맨들만 쓰죠.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 것이라고 네. 봅니다, 저도.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소추단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내년 2월까지는 결론 낸다. 2월 전, 그러니까 아마 2월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고, 대략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2월 달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많았습니다. 네. 이건 한 개의 사건이고 게다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이 전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중계된 동영상이 직접 증거라고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증거 하나만 해도 이 내란 폭동에 대한 증거 입증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집중 심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일마다 충실하게 입증을 할 거고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증인들 다 부를 필요는 없거든요. 증거조사가. 그래서 저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빨리. 우리들 생각 같으면 1월 말 정도에 끝내라. 네, 한 달 후 맞습니다.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할 게 가능하죠.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탄핵 서류 송달 거부해가지고 오늘 저 헌재에서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이제 27일부터인가는 이제 27일이죠. 심리에 들어가겠다 이런 건데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 지연 전략에 대한 대책이 뭐 특별히 있겠어요. 갖다가 뭐 매길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저거 시간 끌기 아닙니까 그냥. 시간 끌기이고 이게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여서 결국엔 제가 조사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송달 간주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달이 간주가 돼버리면 피청구인 쪽에서 이 뭐 답변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증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본인에게 불리해요. 아 그렇죠. 진행이 되면요. 본인이 안 하는 거니까.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뭐 괘씸죄 형사법적으로 플러스 본인이 그냥 포기한 거 아닙니까? 권리를 보장을 했는데도. 그래서 뭐 아무 상관없이 절차는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달 간주라는 건 그런 거죠. 본인 쪽에서 이게 일부러 회피한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에서 안 받으면 결국에는 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재판 못해가 아니라 야, 네가 의도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구나 눈치채는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의지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때 징계도 그런 방식이었다면서요? 네, 그 감찰 제가 직접 수행을 했는데 이제 증거를 다 수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감찰 대상자, 비위 대상자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는 본인이 뭐 소명을 해라 억울한 게 있으면 그런 절차인데 조사를 거부했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다. 방문 조사 예정서를 들고 검사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도 않고 그거를 대검에 있는 검사 시켜가지고 그 방문 조사 예정서를 또 법무부에 또 다시 와가지고 던져놓고 또 가버리고 와. 아예 그냥 그거 자체가 감찰 불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찰 불응으로 제가 또 이게 비로 구성해가지고 비의 사실에 넣었죠.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전과가 있는 자네요. 그게 똑같아요. 하는 게 뭐 4년 전이나 대통령 대선이나 사람 참 똑같다 이렇게 제가 보고 마음에 있죠. 안 들어도 네.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13차례 거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공직자를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죠. 야,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계속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법 위에 있는 자. 맞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 그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는 본인이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하고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국정원장들도 줄줄이 구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이 법과 원칙 맨날 얘기하면서 법에서 본인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일으키는 내란도 있냐 이 논리를 들고 나왔는데 모든 과정이 불법이면 내란인 거죠. 친위 쿠데타인 거죠. 그것은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을 모르는 말이고요. 그 내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행정 권력이 있고 입법 권력이 있고 사법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권력만을 가진 거예요,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입법권을 침해를 했고 사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친위 쿠데타인 거죠. 그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가진 왕이야.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뭐 탄핵 심판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엄령을 내려놓고 국회에 통보 안 한 것만으로도 그냥 내란과 쿠데타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어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법입니다. 그래놓고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봉쇄하려고 했던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네. 그러니까 그게 1997년도 전두환 당시 내란 사건 당시에 대법원이 국회 봉쇄만으로 이게 내란 폭동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탄핵 서류는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지금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요거는 탄핵 절차고 네. 달리 말하면 요거는 파면 절차죠. 파면 절차하면서 요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징계 절차인 거잖아요. 큰 네,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네. 해당되는 거라 이거 형사법적인 거랑 다른 거. 근데 오늘 윤석열이가 탄핵이 먼저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출석 안 할래 이런 맥락으로 지금 입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박은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용산에 수육은 배달되지만 출석 요구서는 거부하고 있다. 내란 속의 개변을 멈춰. 언론 보도가 났어요. 네. 수육 뭐 등등 배달이 됐고 그냥 개엄- 생일 케이크 뭐 이런 것도 화한 이런 것도 배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육은 되고 출석 네. 요구서는 안 되는 용산 배달 시스템. 정말 어떻게 보면 박은정 의원하고 윤석열은 그냥 뭐 윤석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질긴 악연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근데 박은정은 열심히 법을 잘 지키고 지금 법을 수호하고 있는데 결국 주위에 그 윤석열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면책이 안 되는 형사법상의 면책이 안 되는 내란으로 걸려 있으면서 출석 안 하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또 체포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잡아와야 돼요. 스스로 출석 체포죠. 안 합니다. 체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체포든 구속영장이든 한번 인신 구속이 되면 사실상 못 나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내란은 굉장히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뭐 석방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겁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 굉장히 겁나겠죠. 근데 들어가서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술이나 뭐 이런 거 안 그러게. 하고 운동하고. 술을 네. 안 먹으면 있잖아요. 얼굴에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네. 간이 건강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권해드립니다. 혹시 술 좀 드세요? 아니 검사 시절에는 술을 마셨죠, 제가. 아,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윤석열하고도 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술버릇이 어때요? 그냥 굉장히 많이 마시죠. 아. 뭐 그 끝없이 막 마셔요. 그 끝없이? 맥주 막 이런 거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처럼. 그러니까 와. 굉장히 어마어마한 물처럼, 주당이구나. 예,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때요? 아, 그냥 뭐 그때는 같은 검사였기 때문에 네. 그냥 술 많이 하고 술 많이 하면 말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고 네. 뭐 하여튼 그 안주도 뭐 이거저거 굉장히 막 뭐 지시가 많아요. 뭐는 어떻게 해와라 뭐 이러면서 뭐 가져와라 이러면서 아 저분 되게 먹는 거에 진심이네 뭐 이렇게 그 생각했습니다. 대선 때 뭐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그 옥탑방 뭐 있어요. 거기에 윤석열한테 어떤 술에 어떤 안주가 좋냐 물어보는 코너가 있었어요. 일사천리로 그런 머리로 국정을 했으면 탄핵 안 당했겠죠. 용산에 김치찌개집 하면 딱 맞는 네.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네, 뭐. 레시피를. 웃지도 않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긴 그래서 더 웃기긴 합니다.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머를 안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는 건가? 근데 지금 박은정 의원이 최근에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많이 바뀌고 있어. 네. 옛날에 진짜 얼음공주였고 지금은 얼굴은 웃고 있어요. 웃음소리가 안 날 뿐이야.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거잖아요. 검사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검사 생활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검사들 중에 윤석열 같은 부류는 소수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검사 집단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집단 자체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윤석열 검찰 정권을 만드는데 전부 다 기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지 않음으로써까지. 네,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징계 국면에서도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징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네. 감찰이 잘못됐고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검찰 정권의 수립에 전부 다 개국공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이 검찰 정권을 이렇게 사악하게 끌고 간 것은 뭐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검찰 정권에 복무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검사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향했던 다수의 검사들은 역사적으로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극히 소수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절대 다수는 침묵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목소리 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인터뷰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느끼시기에 윤석열 내란은 뭐였을까요? 정의, 일종의 윤석열 내란의 정의. 저는 뭐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에 윤석열은 검사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끝까지 가지고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도한 수사 그런 것들이 검찰권 남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 권한이 더 커졌잖아요. 군까지 이제 동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권한을 사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한껏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란도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한 거죠. 근데 의원님, 윤석열이 아무리 그 전에 그런 불이었다고 해도 이해되세요? 윤석열 쿠데타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4년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매일매일 화가 났어요. 매일매일. 도대체 그때 감찰을 하면서 이제 또 조사한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화는 나지 않죠. 그냥 웃음이 나죠. 딱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미친놈이었어. 네. 아니요. 원래 그랬는데 권한을 더 많이 가지면서 그것이 지금 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 내란 쿠데타가 목적하는 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재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냥 2년 반 정도 남은 시간 대충 술이나 마시면서 임기 그냥 끝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구직권 업무까지도 느껴지는. 네. 그런 것들을 구상했을 수도 있고 일단 캐릭터 자체가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치를 하고 싶어 해요. 응징하고 싶어 해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평상시 때 뭐 싫어했던 사람들 뭐 명단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다는데 박은정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얘가 생각합니다. 국회까지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네. 만약에 계엄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잡혀가 있겠죠. 어딘가에. 네.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회에서 우리 박은정 의원 싸우시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두려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에 나는 윤석열 탄핵만 시키면은 국회의원 그만둬도 된다는 네. 이야기 하신 적 있죠. 윤석열이 내려오면.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보면 뭐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인 것처럼 쟤만큼은 내가 끌어내리고 싶다. 그 욕구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해롭거든요. 이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끼치는 해가 너무 커요. 검사일 때는 그만큼만 해를 끼쳤다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해를 너무 끼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일단 박은정 의원한테 깊은 존경심이 드는 이유가 아마 검찰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무했던 친정 같은 거잖아요. 근데 검찰의 폐악질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돼서 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사실상 수사권을 완전히 뺏길 정도의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까지도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 입장의 어떤 증언이 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의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윤석열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는 것도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권을 뺏는다기보다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다 남용해 가지고 이런 정치 검찰이 나타났고 마침내 대통령 권력까지 진 거기 때문에 이 검찰을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건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게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면 이게 그 검사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마치 수사권은 정의로운데 검사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뺏어가지고 마치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들한테 뭔가를 뺏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다시 해서 우리가 검찰을 재건축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그래서 세계 어느 선진 국가에도 이렇게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수사권이라는 것은 통제받아야 되죠. 그것은 국가가 가진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검사 출신인 분들의 이 비슷한 주장들은 꽤 많이 있어요. 이성윤 의원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윤석열 몰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사들 부려봤더니 너무 쉬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지지하는 뭐 검사들이 있지만 반대하는 검사 한 명도 없는 이 아사리판.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자가 이제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사실상 독재하려고 했던 시도. 이게 이제 윤석열 내란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구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공수처든 출석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밖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지금 출석 못하고 뭐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서 수사 안 받겠다. 나 징계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공수처 공조본부에서 오늘도 체포영장 검토한다고 했고 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판사는 없죠. 내란 수계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 인신 구속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법은 없지만 한번 피해보겠다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좀 가는 모습은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딱 이거죠. 내가 항상 했던 말이기도 해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 맨날 본인이 하던 말이에요. 예. 다 안고 가겠다. 부하들은 좀 경미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딱 출석을 하면 그래도 약간 수괴의 모습인데. 네,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찌질하죠. 저번에 이성윤 의원 나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겁이 겁나게 많다고.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감찰 조사도 피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 박은정이 국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만나고 싶어요. 네. 그 실제로 가장 왜냐하면 그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요. 네. 그때 왜 피하셨어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역사에 무슨 서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네. 그리고 나는 딱 박은정이라고 하는 의원이 윤석열이 딱 구속되고 탄핵이 완전히 완성되고 딱 났을 때 딱 돌아가면서 싱긋 딱 웃고 가는 딱 그런 모습만 보고 싶다 했죠.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저쪽에 약간 반동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 아직까지는 저는 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온 국민이 다 생중계로 보셨고 대법원 판례에서 또 그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내란에 대해서는 법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탄핵 그 심판 또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조본 공수처가 윤석열을 지금 구속을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아니요. 그 공조본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돼요. 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그래서 게다가 또 저쪽이 워낙에 또 모든 것을 꼬투리 잡을 거기 때문에 저희 감찰과 징계도 저희가 모든 절차를 지켰고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는데도 당시에도 온갖 거를 다 위법
위법하다고 그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징계 절차 일부를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전체가 이제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공조본부 입장에서도 사소한 꼬투리 나중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위법 시비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석 요구서를 지금 2번인가 일단 뭐 검찰 다 빼고 2번인가 보냈고 사실상 그거 수령 거부를 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지금 수치 거부를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수 경호처도 있고 관저에는 다른 사람이 수령하면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모두 거부하고 있으니까 관저에 어디 뭐 숨어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방법도 있고 예. 대신 맡기는 방법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엔 공수처가 직접 간 것 같아요. 네. 인편으로. 근데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경호처가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 받고.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옛날에 감찰할 때도 그랬어요. 부속실 이런 데서 검찰청장 부속실에서 막 안 받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소위 말하면 자범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뭐 고소고발 많이 당해가지고 어쩔 때는 우리가 빡쳐서 고소고발한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요. 근데 그쪽에서 안 나오려고 일부러 피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낸 기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일종의 그 절차죠. 빌드업인 거예요? 빌드업이죠. 예. 그래야 됩니다. 체포영장.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에 대한 소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를 해주죠. 언제쯤으로 보세요? 체포영장 저는 발부. 연내에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23일이고 네. 뭐그 25일까지 출석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25일날 출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6일이나 7일이나 이렇게 체포영장 하겠죠. 공수처가. 근데 체포영장 청구해서 만약에 이제 경찰이 관저를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겠죠. 네. 어떤 그런 그림 하나 속에서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기는 하지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게 법에 대한 집행이거든요. 그러면 경호처가 그것을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체포영장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무도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막아서고 또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체포영장 이제 집행을.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 원하는 그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문제는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네. 그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계속 불리함을 가중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체포에 또 불응하면은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에 또 명분이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나오죠. 네. 네. 내란 수계의 영장이 안 나오면 자발적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출석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죠. 네. 윤석열은 지금 어쨌건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영원히 못 나올 가능성이 네, 높은. 올해 계속 안 나와야 되죠. 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니 저번에 나오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사 반란 같은 경우는 네. 사형이고 그 무조건 사형의 총살이 집행 방법이 되겠다. 총살형입니다. 군형법 그것밖에 없다. 3조에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되게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셔서 아니고 저는 군형법을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근데 나오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검찰이 공수처에 윤석열을 넘긴 이유. 그것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을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수사할 자격이 없으면서 수사를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검찰이. 그래서 손을 떼라고 했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를 두 차례 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수사의 책임자거든요. 특수본 포함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검찰총장이 이첩을 안 했을 경우에 이첩을 안 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첩을 한 거고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그 이상민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특수본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특수검사들이거든요. 네. 박세현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검사들은 좀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막 항의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체 메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이것을 이첩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그러네요.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겠습니까?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공수처도 기소하려면 또 검찰로 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검찰로 갈지 아마 특검으로 갈지 그것은 이제 특검 출범을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이제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질문 하나 더.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을 보호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으로선 없죠. 아. 예, 그것을 뭐 축소해주거나 봐주기 하거나 김건희 명품백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지만 아유. 위법 논란, 위법 수사, 위법 기소 시비를 차단하고 게다가 공수처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가 내란 특검을 이제 받아들이면 재가를 해버리면 바로 특검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가 해왔던 수사를 한꺼번에 특검으로 모두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거죠? 검찰 것도요. 어.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일 그 특검법을 국무회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그리고 상설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요구를 뭐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일주일 막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한 번 남아있긴 해요. 내일 안 하면. 31일 날. 네. 근데 아니, 너무 그리고- 계속 늦어지죠, 계속. 그리고 네. 뭐 의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임시 국회에 열 수도 있거든요. 열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일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기한을 지켜야 하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의 수사 대상이에요. 본인이 내란에 책임이 있단 말이죠. 네. 국무위원 총리로서요.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을 지금 본인이 제대로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시켜서 본인이 수사 뭐 받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안인데 한덕수 포함해서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하면 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 내란을 저지른 사람들을 공범들, 국무위원들 등등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 세력들은 전부 다 그날 비상계엄 날 다 체포를 해야 돼요. 윤석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정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체포가 안 됐고 어쨌든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어서 저는 그 국무위원들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를. 역시 박은정.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로 해서 국정을 운영시키고 이 내란 세력들은 전부 다 이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네. 처벌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데 동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고 말고 있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인간 근데 사실은 자기 불리한 건 또 법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던 건데 심각한 불법이었던 거고. 위헌이었죠. 네, 위헌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떤 망국적 불법을 한 건데 지금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쿠데타 일으켜서 오늘이 23일이니까 20일 동안 지금 인신 구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고 제가 그날 내란 당일날 제가 국수보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렇게 제가 페북에 올렸거든요. 그날 현행범인 체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올 말 안에는 윤석열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하면 욕먹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것은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네. 이게 내란 범죄자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위험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일반 정치인이요. 정치적 구호로 말씀하시는 거랑 무게가 다른 이유가 나는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징계대회 본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이자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어떤 그 법적인 확신을 주면요.
이게 여론에 영향을 끼쳐요. 네, 저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죠.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은 범죄 수사로 치면은 당장의 현행범인 체포해서 전부 다 신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법 위에 있는 짓거리는 대통령이 되고 탄핵 당하고서 똑같다 이런 거죠, 사실은. 똑같죠. 예. 진짜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쿠데타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행위를 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럼 내가 딱 옛날에 전두환이 그 골목 설명이라는 거 자기 그 연희동에서 골목에서 성명 했습니다. 발표하는 네, 것처럼 백담사 갈 때. 최소한 대장급은 그건 돼야 되는데 그만큼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 쿠데타 이 계엄령은 내가 모두 책임을 짓고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표현은 누구나 가끔씩 그 멋있는 표현들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걸 안고 가겠다. 리더로서 일도 가치도 없는 자라는 네. 본인의 아니면 중요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그 관저에 지금 좀 사실은 감옥에 관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사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연금 상태죠. 네, 사실 그렇죠. 그 김건희 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도 당연히 그 수사가 진행이 돼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란 사태에 김건희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뭐 보살이 나온 거 아닙니까? 노상원이라는. 네. 그러면은 이 비선 관련한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무속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고 사실은 그 노상원이라는 이 캐릭터 그 인물이 이 내란의 굉장히 핵심 인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왜냐하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두 사람의 내란 모의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거기가 기획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헤드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상원 점집 아기보살 여기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러면은 이것은 배우자나 이런 비선 이쪽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 볼 수 있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김건희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됐던 많은 것들이 김건희를 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내란에 대한 수사와 이제 탄핵을 진행을 시키면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수사와 이게 알아서 할 처벌이 거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검찰이 사냥할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김건희 씨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직접 못 봤어요. 얘기만 많이 들었죠. 그때 검사 당시에.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고만고만한 사람들 만나서 네. 이상한 부부가 돼버렸다. 네. 저는 윤석열을 당선됐다고 표현 안 하고요. 당첨됐다고 표현하거든요. 당첨. 네. 대통령이 당첨된 자가 정말 그런 어떤 품격이나 자질이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아니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 혀를 끌끌 차면서 많이 해요.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그냥 임기나 버티고 내려올 일이지 독재를 꿈꿨다는 건 상식 밖이다. 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정보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정치인들 체포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이 맞으려면요. 정치인 누군가는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계엄령 전체의 그 뭐랄까 그 어떤 수준이랄까요? 전체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이제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나하고 박 의원하고 둘이서 냉장고를 훔쳐도 이렇게 무계획하게 훔치진 않겠다고 너무 허술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후에 이제 벌어지는 계획했던 내용들이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국민들이 국회에 빨리 와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좀 발빠르게 진행을 했고 게다가 중간에서 이제 중간 간부들이 이게 더 이상 유혈 사태로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이게 좀 막아지고 이런 굉장히 천운이 저는 있었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늘이 도왔다라고 밖에. 네, 맞습니다. 상당히 진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검사 시절,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 사냥을 할 때 그때도 결단을 내렸던 거거든요. 쿠데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결단처럼 이번에도 그냥 자기가 검찰총장이 돼서 누구 구속해 하듯이 정치인 누구 잡아들여 이렇게 군을 통해 가지고 한 거고 게다가 이제 부정선거에 좀 많이 심취를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좀 밝혀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 총선을 좀 무력화시키고 하려고 했던. 근데 감사원이나 검찰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엔 군을 동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든 자는 대통령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계엄령의 목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상인 자는 아니었다 이런 결론 내려보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또 말하면 윤석열이 검찰의 그 권력을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검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 거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등과 상관없이 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또 조정하는 일종의 검찰 개혁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란 극복, 그 다음에 민생 회복, 그 다음에 탄핵과 수사 국면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 제대로 시키고,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그 다음에 기소, 이것이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검찰 개혁,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검찰 정권, 그동안 이 용산의 위성 정당이었던 검찰에 대한 건강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을 해야 하고 윤석열 탄핵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게 생각을 맞는 합니다.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을 흔들어 놓아서 전선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뭐 어쨌든 국민들께서 너무나 열렬히 염원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저는 완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시원하게 윤석열 때려잡는 박은정 국회의원. 자, 이제 새날 방송에 적응을 하셨어요, 보니까. 오늘은 그때하고 또 많이 달라요. 안정감이 막 생기시는데요. 살짝 쳐서 웃기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시너지가 또 나는 거예요. 만약에 댓글창에 박은정 의원에 대한 막 악플이 달리고 나도 막 적대적으로 대하면 시너지 안 나거든요. 삼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와 인터뷰와 채팅창이 삼일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죠. 이런 시너지 되게 저는. 좋아요. 네. 자, 고생하시고요. 지금 윤석열 탄핵 소추단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는 검찰 개혁에 아주 방점을 딱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고 제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